안녕하세요 여러분, 어플라이의 유현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영국 런던에 있는 프랑스계 주류 회사에서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신 김신희 님을 모셨습니다. 신희 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다양한 국내 외국계 기업에서 10년 넘게 경력을 쌓아오신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가신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루트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이번 세션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해외 지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 방법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막상 입사해서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반갑습니다. 신희님, 이렇게 시간 내서 어플라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링크드인을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 게 네. 굉장히 테크업계에서 경력이 길잖아요. 뭐 네.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이베이라든지 이런 테크 거물 쪽에서 굉장히 경력이 긴데 어떻게 해서 주류업계로 넘어가게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이제 네이버나 이베이 같은 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컨설팅을 되게 하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네이버나 이베이도 굉장히 이제 훌륭한 회사하고 배울 게 많은데, 이제 컨설팅이야말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의 정말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IBM에서 6년 가까이 이제 CRM 컨설팅 일을 했고요. 현업도 해보고 이제 컨설팅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실은 현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디지털이 아닌 실제로 소비재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직접 내가 눈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또 디지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소비재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주류업계 디지털 마케팅 팀장으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였죠. 이렇게 페르노티카로 가시고 나서 3년 이상 거기서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영국 본사로 옮기게 되셨어요. 네. 제가 이 질문은 그 인터넷 트랜스퍼 하신 모든 분들께 여쭤봤었는데요. 사실 사내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뒤돌아봤을 때 내가 조금 더 다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공유해 네. 주세요. 사실은 제가 이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한 1년 넘게 굉장히 제 매니저와 함께 문을 두들겼었어요. 저희 매니저가 굉장히 저를 많이 도와줬고, 여러 나라를 사실 디지털 롤을 두들겼는데, 사실은 1년 가까이 잘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좌절을 했었죠. 그리고, 안 되나 보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영국으로 옮기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프로치 중에 일단 첫 번째, 이제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저도 네트워킹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 세계 페르노리카 그룹의 키 마켓에 디지털 담당자들이 모임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했던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소개하고, 거기에 키퍼슨하고 굉장히 연락을 많이 하고, 또 링크드인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저의 존재감을 굉장히 많이 알리는 일단 노력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국인으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럽지만 한국 마켓, 한국인은 사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소수 민족입니다. 존재감을 더욱더 많이 알렸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사실 호주나 영국이나 다른 프랑스, 스웨덴 나라 두들기지만 그들한테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존재감이 작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두들기기 전에 사실은 한국인인 사람으로서의 김신희가 아니라 디지털을 하는 지구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저의 디지털 프랙티스를 좀 더 많이 알렸어야 됐다. 그러니까 제가 두들기기 전에 저한테 먼저 다가오게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시간과 노력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을 지금 이제 다시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 하나 궁금했던 게, 매니저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매니저와 네. 어떻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쉽진 않잖아요. 그쵸. 사실은 매니저 입장으로서는 제가 나가면 또 저의 리플레이스먼트를 구해야 되고, 또 제가 또 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떤 매니저든지 자기가 잘을 한 사람들을 더 잘 이제 성장시켜 주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곧 자기 스스로의 성장이기도 하고 업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의 의사를 알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사실 되게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 게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말을 안 하면 사실 몰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스쳐가듯이 늘 알려드립니다. 가랑비에 옷을 젖듯이. 내가 이런 기회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이러이러한 나의 그 프로젝트가 어디 나라에 가면은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매니저가 그렇게 기회담에 됐다가 출장길에 우리나라에 뭐 이런 아이가 있는데 굉장히 디지털 프랙티스 잘하고 있어. 혹시 관심 있니? 이런 식으로 사실 연결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의 매니저를 자기의 편으로 만들고 적극적으로 의사가 있으면 알린다. 그냥만 알리면 안 되고요. 자기의 이전의 좋은 실적과 연계해서 이것을 더 알리면 좋지 않겠니? 전 세계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직장 생활했을 때 많이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보고 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매니저한테 그런 걸 얘기하는 거 보고, 나는 왜 이런 걸 몰랐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인터널 트랜스퍼뿐만이 아니라 저는 제 예전의 동료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저한테 알려줬어요. 네가 만약에 프로모션을 하고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라. 내가 맞아요.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너에게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늘 얘기하라고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미국 친구였는데.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맞아요. 한국인으로서는 되게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걸 물을 수 있어 이렇게. 나는 언제쯤 프로모션 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프로모션뿐만이 아니라 인터널 트랜스퍼 같은 경우도 일을 잘 한 다음에 매니저에게 늘상 나의 계획은 뭔지 그거를 위해서 이제 매니저랑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하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하다는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희니님께서 이제 영국으로 가셨잖아요. 이제 아직까지는 오래 되시진 않으셨지만 이제 가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왔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것들이 있나요? 그런 유럽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조언 좀 해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한국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잡을 찾으려고 하면은 간접 경험을 해보고 정보를 얻고 이런 데 급급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자기만의 정의와 자기만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빨리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어의 장벽 또는 지리적인 장벽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못해 아니면 잘 뭐 약할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럽은 굉장히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이미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침에 튜브를 타고 출근하면은 사실 영어로 얘기하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다 다른 나라 언어로 다 얘기하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야라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사실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외로 언어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여주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오타투성이고요. 저게 영어야? 하지만 다들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 내가 갖고 있는 내 일에 대한 정의, 거기에 대한 비전, 그거를 먼저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했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듭니다. 사실은 대부분 영어 연습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의 롤모델을 찾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들 벤치마킹하는 사실 급급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확히 나의 딱똑 맞는 롤모델을 찾아서 벤치마킹 한다는 게 사실은 그게 거의 어렵고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안 맞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본질의 것들을 자기 것을 만들어서 설득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 그리고 생각보다 언어나 지리적인 물리적인 환경의 어떤 제약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들이 이제 제 경험. 그걸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라는 생각들이 이제서야 듭니다. 한국에서 이제 10년 이상 일하신 다음에 영국에 오셨잖아요. 사실 한국에서도 외국에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막상 오셔서 일을 새로 시작을 했을 때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새로운 나라나 롤을 이제 바꾸면서 내가 이런 것들도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마인드셋 자체를 굉장히 이제 20대 초년생처럼 하고 왔었어야 됐다. 그래서 저는 제 프랙티스가 있으니까 이걸 들고 와서 보여주면은 이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오퍼를 받을 때까지 중요한 거지 실제 일을 시작하면 딱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인드셋 자체를 사회초년생
네, 한국인이 아니라, 영국인이 아니라 지구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한국 사람들은 완벽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중간에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된 것을 들고 가야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이사님이나 상무님이 이거 왜 다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 해외에서는 플렉서블 타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 저는 트래블 앤 리테일 면세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보스들은 항상 출장 중이에요. 그래서 전화로든 이메일이든지 언제든지 피드백을 중간에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면 시간 다 지난 다음에 들고 가면은 제 생각은 다 해가지고 들고 왔는데 왜 이걸 이렇게 다 해가지고 갖고 왔어? 내 생각은 이게 아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셋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바꿔서 피드백은 바로바로 그러니까 이걸 내가 물어보면은 내 보스가 나를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렸어야 됐습니다. 가장 큰. 지금 되게, 저는 완전 뭐라 그러지? 리버스 컬처럴 셔인데요. 저는 네. 한국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다 된 거를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예. 이랬거든요, 속으로. 다 된 거를 가지고 왔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김 부장님 아니 김 과장 정도 됐을 때 부장님이 싫어할 수 있는 안이 있잖아요. 그럼 A, B, C를 일단 들고 가야지 돼요. 그래서 A가 아닐 때 그래서 제가 B를 준비했습니다. 이걸 보시죠.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거를 갖다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는 중간에 제가 A라고 생각하는데요. A를 만들려면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은 인터랙티브 한 거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자기 혼자 어떤 피드백이 올지도 모르는 채로 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한 다음에 짠 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니라 그러면 그걸 다 무용지물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혼자서 다 했는데 방향이 안 맞는 그리고 시간 낭비 결국 팀의 시간을 낭비한 이제 그래서 마인드셋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된다는 그게 러닝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재밌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나중에 오신 분들이 느낄 거라고 생각해보지는 못했거든요. 단 하나 마지막 그냥 오픈 퀘스천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몸과 마음을 챙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잡서치한데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그리고 특히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높은 야망을 가지고 해외 잡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굉장히 끈기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근력이 둘 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좌절이 많을 거고요. 심지어는 오퍼를 받아서 와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안 좋을 때는 마음이 일으켜줘야지 되고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에 누가 한 말이더라? 그런 비즈니스 리더가 어떤 리더가 저는 이제 비즈니스에 관련된 그런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80%는 마인드셋이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20%가 정말 그런 택티컬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쓰러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다 진짜 집어치우고 싶을 때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일으켜 세워서 한 걸음씩 가게 하는 거 무엇이 됐던 그렇게 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장 지금 하실 일은 운동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기록하는 걸 시작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될 만한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플라이TV의 각 에피소드는 저의 인사이트와 함께 어플라이 웹사이트의 무료 자료 섹션에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이나 어플라이 멤버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어플라이의 다양한 무료 자료와 멤버분들께만 공유하는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 구독란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웹사이트와 유튜브에서는 공개하지 않을 해외 취업 전략 이메일 시리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